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전통문화재 수리기능자의 전통구들장 놓는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는 전통구들장 내 손으로 놓기 위한 기초지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큰 사찰의 경우 경연이 있을 경우 보통 3일 밤낮으로 불을 떼기 때문에 고래의 길이가 방 2개, 3개를 지나고 고래뚜기 높이가 사람 가슴까지 또는 한 키까지 돼도 오히려 고래뚝에서 많은 열기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온돌방이나 구들방 같은 경우는 20분 내외로 불을 떼 가지고 하루 저녁을 자게 됩니다. 이때는 고래뚝이 높으면은 감열의 대상이 되지만 3일 밤낮으로 불을 떼는 큰 사찰 같은 경우는 고래뚝이 좀 높아야 고래뚝에서 열기도 보존하고, 그리고 이 방바닥에 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구들장도 두껍게 놓고 이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사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분원길은 뜨거운 화열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800도 이상의 불길을 직접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화벽돌이나 황토벽돌 등으로 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구들 장인들은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언제 봤는데 구들 장인께서 시멘트를 떡칠하고 있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겠죠. 부흥교에서 아까 화열이 800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부뚜막 아궁이에서는 800도까지 안 되고요. 함실아궁에서는 800도 넘죠, 온도가. 특히 60에서 80년대에 만들어진 구들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를 구들장을 만들거나 시멘트 벽돌을 대용하는 경우, 또는 방바닥에 시멘트로 철근을 넣고 그냥 구들장 대용을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멘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80도 부근에서 팽창하다가 110도가 되면 수축하고 750도에서 다시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골재는 온도가 올라오면 감에 따라서 서서히 팽창하지만 철근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을 넣는 철근 콘크리트,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보강 콘크리트죠. 이 경우에는 이 열을 받게 되면은 철근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데 이 시멘트 콘크리트는 올라갔다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다시 팽창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완이 되죠. 이완되면서 콘크리트가 철근보다 약하기 때문에 크랙이 가게 됩니다. 콘크리트는 온도 300도 이하 불길에서는 그림이 발생하지만 강도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350도에 들어가면 강도가 90도까지, 90%까지 떨어지고 600에서 800도 콘크리트가 알칼리 성분을 상실하고 복숭아색으로 변질되고 강도는 8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800도에서 1000도에 이르게 되면 콘크리트가 회백색이 되고 강도는 불건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도가 됐을 때 다망색이 되고 구조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1200도 이상에서는 콘크리트 용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궁이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넣거나 안 그러면 함실장 부근에 콘크리트를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불목을 만드는 장인의 손길이 구들방의 가치를 결정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유체의 흐름을 몸으로 기억하시는 구들 장인들은 수백 차례의 경험을 통하여 아궁이의 크기와 불목의 높이와 고래의 규격을, 그리고 고래의 형태를 감안하여 불길의 속도와 압력을 알아내고, 그리고 불목을 통하여 조절하여 방바닥을 골고루 따숩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목을 만지는 구들 장인의 손길이 그 장인만의 구들을 만들어 간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보통 흙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들쟁이들은
구조적으로 많은 시공하자를 양산하지만 손길이 매운 구들쟁이는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이 많지를 않으면 불길을 조정하는데 애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구들 시공 단가를 말할 때 불목을 만지는 장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달라지며 그 가치가 곧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에 구두를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밖에 놔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 장인이 진짜 이 훌륭한 장인인지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러고 그 사람의 평판도 들어보고 그래 놔야 됩니다. 우리 구들협회에 높은 직에 계셨던 분 한 분은 구두를 놔주고 도망다니는 걸 잘했어요. 그래 구두를 많이 놨지만 A에서 전화하고만 전화를 안 받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한테 나는 사람은 그 나는 사람이 손해지 그 사람이 돈 받아보면 그 다음에 잠수 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양심불량한 사람도 있다. 그런 걸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열 효율이 좋다는 것은 구두로 회로도가 건전하다는 것이고 골고루 따숩게 한다는 것은 불목에서 불길을 나누는 장인의 손길이 결정을 해가지고 잘라진 구들이라는 것이고 불길이 잘 들어간다는 것은 아궁이 바닥과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충분해가지고 고래를 통하여 상승 압력이 만들어내가지고 뒤로 밀어젖히는 힘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절단석 구들장은 규격이 일정해가지고 고래뚜구 폭이나 고래의 간격이 일정해가지고 불길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연석을 쪼개가지고 구들장으로 사용하던 옛날 시절 철편석이나 전파남 슬렉트석들을 사용했을 때 이거는 규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구들장을 줄고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구들장 크기가 다 다르니까 놓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줄고리는 옛날에 궁궐 같은 데서 나왔는데 왜 놓을 수가 있었냐면은 하강석을 다 이 석공들이 따듬어 가지고 두부처럼 내어빠듯하게 이래 가지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개인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구들장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루 결이 얼마나 고운가를 잘 살펴야 되고 거기에 금 갔는데 또는 어떤 적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뭐 푸석푸석한 곳이 있는지 한결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을 받아도 쉽게 파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자리 만들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자리 폭은 150에서 450mm, 고래바닥보다 100에서 500mm 낮게 설치하고 개자리백은 막돌, 와편, 화강석, 전벽돌 등을 사용하여 쌓고 진흙 빠르기 등으로 마감하며 개자리 바닥은 수평으로 하여 잘 다진다. 방이 큰 경우에는 화기를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아랫목에 구들 개자리를 설치하고 화기를 원활하게 보내기 위해서 중간에 중간 개자리를 설치한다. 요거는 시방입니다. 시방. 그렇지만 제의 경우에는 구들 개자리에 대해서 별로 수긍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구들 개자리가 있음으로써 그 뜨거운 열기가 머뭇거려 가지고 확 식어버리는, 그러니까 차라리 구들 계단으로 가지 말고 바로 함실장을 치고 올라가지고 고래로 들어가게 그래 만드는 게 저는 열 효율을 위해서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구들 없는 장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들 장인의 명맥이 끊어진 마실에서는 고래 형태가 어느 정도 벗어나 가지고 이상하게 변형된 부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어떤 동네는 뭐 모조리 개자리가 하나도 없다든가 또는 뭐 고래뚜구 높이가 무려 1m 이상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정상적인 시방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구두를 낳았던 동네들이 한 동네씩 있어요. 그런 거는 그 동네는 이미 구들 장인이 조금 잘 몰라가지고 개자리의 중요성을 몰랐다든가 안 그러면 개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습을 관리한다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머물다가 온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연도를 통해서 꿀떡으로 빠져나가고 습하고 무더운 공기는 머물면서 포화수증기 상태에서 물방울이 맺혀 개자리 바닥으로 떨어져 땅속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되어야 정상적인 잘 놓아진 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개자리 바닥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혀 있다면 수년 안에 고래바닥은 온통 물천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시공하는 구들장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무식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아집과 고집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야 되는지 누가 장인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은 그 장인과는 원수가 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장인한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모르면서 그런데 제자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보따리를 싸서 구들 장인의 곁을 떠나가지고 독립해야 한다는 게 구들 현장의 실정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구두의 발전을 위하여 기득권을 내려놓고 구두를 이론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서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과정을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그거를 집대성하여 구두 이론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교과서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구두 현장이나 유명한 구두 장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두 장인들이 해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고치려고 해치하면 다시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들 장인의 작품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들 장인들이 낳는 걸 갖다가 그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후학들에게 가르치면서 장단점을 서로가 토의할 수 있는 이런 열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들 놓는 장인에 대한 구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들방을 놓는 작업 현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